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철학 이번 주 동영상 강의 2교시 분량을 지금부터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율곡 선생에 대해서 간략적으로 스케치를 했고, 오늘날 초등학교 아이들이 이 예의 문제, 예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신체를 규율하고, 그럼으로써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게 예인데, 그 예가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온갖 물에는 예가 없는 거죠. 비례 예가 아닌 거죠. 이런 것들이 실제 초등학교에서 판을 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무례와 비례, 이런 예의 없음을 우리가 어떻게 교육적으로 관리하고 교육적으로 육성해야 될지, 여기에 대한 심각한 고민과 심각한 문제 해결의 처방을 우리는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는 오늘날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도덕과 교육같이 그렇게 지식을 중심으로 해서 태도를 기르고 그것을 습관화하겠다는 생각은 대단히 위험하고, 그것은 허구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전통에 눈을 이렇게 전통에 대해서 눈을 부릅뜨고, 또 전통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전통에서 말하고자 했던 그 아름다운 한국적인 교육 철학, 그 교육 철학을 여러분이 몸소 구현하는 그러한 훌륭한 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서 율곡 선생이야말로 이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이 예학을 가르치는데 탁월한 방법을 제공했던 위대한 우리 선배 유학자이자 우리의 선조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89페이지 예학이라고 하는데, 예는 이때 예절, 학은 배우락, 예절에 대한 배움. 그러면 그 예절에 대한 배움 중에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예절에 대한 배움을 할 거냐? 그러면 그 프로그램이 무엇이냐? 라고 해야 할 때 그 프로그램이 바로 구용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면 구용은 발, 손, 눈, 입, 목, 머리, 코, 몸, 얼굴. 그래서 89페이지 밑에 두 번째 줄과 마지막 줄 밑에서 마지막 줄을 하는 겁니다. 이건 뭡니까? 우리 전체 신체 기관을 중심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 그 모든 신체를 관리하는 구용은 9가지의 모습, 9가지 모습이기 때문에 모든 우리 신체 기관을 대표적으로 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뭐냐면 전신 관리예요. 우리 몸의 전체적인 전신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그 구체적인 내용이 88페이지, 88쪽의 구용의 텍스트. 발의 모양을 무겁게 한다 라고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옆에 원래 이제 발의 모양을 무겁게 한다는 것은 원래 얘기에 있던 텍스트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발걸음을 가볍게 행동하는 것이 않는 것이다. 존경하는 사람이나 나이 드신 사람 앞으로 달려나갈 때에는 이에 구태스럽다. 이와 같이 이렇게 풀어놓은 것이 바로 이게 율곡 선생이 이걸 풀어놓은 겁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88페이지 보세요. 거기 선생님이 네모칸으로 넘버링을 1서부터 9까지 넘버링을 하고, 거기에 밑에 언더라인 한 것이 이게 경목요결 제3장에 들어있는 내용이고 원래의 텍스트이고, 그 옆에 밑줄 쳐 있지 않은 것은 발의 모양을 1번 발의 모양을 무겁게 한다에 대한 율곡 선생의 해설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보면 90쪽을 보세요. 자, 이 구형법의 신체 배치. 1용, 제일 밑에 발이죠. 2용, 손이죠. 그 다음
3용 눈이죠. 4용 입이죠. 5용 목이죠. 6용 머리죠. 7용 코 숨소리죠. 그 다음 8용 우리가 이 전체적인 신체죠. 9용 얼굴 모습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어떤 신체 기관을 완벽하게 기울할 수 있는 장치, 이것이 바로 율곡 선생이 그리고자 했던 몸 공부의 세계입니다. 자, 그럴 때 91페이지 좀 이건 성리학의 이론인데 소학이라는 공부가 있습니다. 소학. 이때 소는 작을 소 배울학, 대학은 큰데 배울학인데 이때 소학은 작은 배움이라고도 하고 대학을 큰 배움이라고도 합니다. 이럴 때 작은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성리학에서 몸 공부를 말하고 대학, 큰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 공부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렸을 때는 이 몸 공부에 아주 충실하게 아주 그 완벽한 습관화, 체화될 수 있도록 완벽하게 빌딩업하는 그런 몸 공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나중에 이제 15세 이후에는 마음 공부가 중요하겠죠. 자, 그렇다면 초등학교 시기는 바로 소학의 공부 시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몸을 완벽하게 이 신체를 예절화시키는 작업, 그 작업이 바로 율곡 선생이 개발한 구형법이고 그 뒤에 다음 장에 나오는 구사법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하악상달 91페이지에 나온 하악상달 아래하 배우라 아래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상달 위상 도달할 달 아래에서 배워서 하악은 바로 몸 공부를 말하는 겁니다. 상달 위에 도달한다. 위에 도달하는 건 대학의 공부고 대학의 공부는 마음 공부라 했죠. 마음 공부를 통해 달성하는 건 뭡니까? 최종 목표는 성인입니다. 그래서 상달. 그래서 거기 91페이지에 보면 하악상달이라는 먼저 몸을 공부하고 나중에 마음을 공부해서 성인, 인격의 완성자로서의 성인에 도달하고자 하는 그러한 패러다임, 이 패러다임이 바로 성리학의 하악상달의 패러다임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소학은 소지성인, 조그만 리틀 세이지, 작은 성인을 만드는 그런 시스템이 바로 성리학의 예학 정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91페이지에 보면 예절이 뭐라는 것을 선생님이 데피니션을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읽어보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예라고 하는 것이 거기 보면 92페이지와 93페이지 보면 예의 규정, 예의 작용, 예의 이펙트. 자, 예를 어떻게 데피니션 하느냐가 예에 대한 규정이죠. 그 다음에 예의 작용, 어떤 그 액션, 액티베이팅을 하는가가 예의 작용이고, 그 다음에 예의 효과는 실제 그런 예가 우리 몸에 체화됐을 때 어떤 이펙트를 드러내느냐, 이게 바로 예의 효과인 것입니다. 이거는 머리로 아무리 안다고 하더라도 소용이 없고 완벽하게 몸에 체화돼서 무의식적으로 완전히 스며들어서 매 순간 발휘되어야 될 때 예의 신체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 날 때 예의 규정, 예의 작용, 예의 효과를 한번 음미해 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용을 실천하라. 자, 실천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행동한다는 것이고, 이 행동의 문제는 바로 94페이지에 나와 있는 아비투스의 문제입니다. 이 아비투스는 원래 라틴어예요. 라틴어. 그래서 이거를 하비투스라고도 발음하고 H를 발음하지 않고 그냥 아비투스라고도 발음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H를 묵음으로 처리해서 아비투스라고 지금 선생님이 써놨습니다. 이것은 불어식 발음입니다.
자, 그럴 때 여기서 헤비트, 오늘날 습관이라는 헤비트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94페이지 아비투스라고 해놓고 지금 선생님이 풀었죠. 몸에 밴 습관이라는 뜻의 라틴어. 자, 공수법 자료. 이 공수법을 우리가 아이들한테 가르쳤을 때 아이가 어떤 반응을 했던지 그 실화를 여기에 적어놨으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기 바랍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도덕 시간에 도덕이라는 과목을 통해서 그걸 지식으로 가르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수시로 아침, 저녁 또는 아침이라는 건 이제 학교 왔을 때, 그 다음에 저녁이라는 것은 방과 후 아이들을 집에 보낼 때, 뭐 그런 뭐 공수법으로 인사하다든가 뭐 그런 등등.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한 달 또는 한 학기 또는 1년 내내 이 구형법을 돌리면 돼요. 구형법을 돌리는 날은 1령부터 9형까지 있으니까 오늘이 1이다 그러면 1령을 돌리면 돼요. 자, 1령이 내용이 뭐지? 그 선생님이 뜻풀이 해주고 그것을 실천하도록 하고 그 성찰 일지를 거기 보세요. 97페이지 아이들에게 작성시키는 것입니다. 자, 오늘 3령이다, 3일이다 그러면 3령 가지고 하면 돼요. 그 다음 9일이다 하면 9용, 마지막 용 가지고 하면 되고, 오늘 10일이다 그러면 성찰일지를 1령부터 9용까지 했던 거를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이 성찰일기를 쓰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그것을 반복, 드릴, 습관화하는 작업, 이 작업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교사가 됐을 때 이 구용 성찰 일지를 잘 만들어서 활용해 주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 이 이야기는 뭐냐? 결국 이 율곡 선생이 구형법을 통해서 그 예학을 그토록 강조했던 이유는 바로 98페이지에 나와 있는 마지막 단락 위에서 세 번째, 따라서 구형법은 밑줄 쳐놓기 바랍니다. 예를 통한 신체의 빌둥을 도모하는 시스템이다. 이게 이제 구형법에 대한 평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빌둥, 기반 형성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지금 거기 이탈릭으로 띄워놨고 밑줄까지 친절하게 그어놨죠. 이것은 뭡니까? 매우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간 형성의 총체적 과정, 그게 빌둥입니다. 인간을 형성하는 거예요. 형성.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격의 형성 과정을 우리는 독일말로 빌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선생님이 설명한 것 같아요. 자, 그 정도로 빌둥하는 작업, 인격을 형성시키는 거예요. 기초를 다져주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뭐가 중요하냐? 아비투스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아비투스. 자, 그래서 99페이지에 보면 아비투스에 대한 데피니션을 지금 내가 내리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밑줄 쳐놓기 바랍니다. 아비투스란 습관이 몸에 배어서 체화된 무의식의 신체. 습관이 완벽하게 몸에 배어가지고 내가 거기에 대해 생각하지 않아도 그냥 몸이 먼저가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 많죠. 익숙한 곳에 물건을 거다 항상 놓았으면 그 물건을 치웠다 하더라도 신체는 어떻게 해요? 우리 신체는 물건이 거기 있는 쪽으로 가보죠. 그러나 물건이 옮겨놨으면 어때요? 없죠. 그와 같이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내 몸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무의식의 신체화예요. 무의식의 신체화. 따라서 이 아비투스가 예학의 교육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머리로 100번, 1000번, 10,000번 안 와도 10,000번 알고 있다 하더라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라는 것도 끊임없이 실천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때 실천한다는 것은 뭐예요? 몸에 완전히 배한다는 거예요. 무의식의 신체. 아비투스화가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아이들을 대상으로 예를 신체화한다는 것은 바로 율곡 선생이 말한 구용법을 완벽하게 체화시켜서 매 순간 무의식적으로 구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교사가 됐을 때 이 구용법의 실천을 완벽하게 해준다면 아이들의 그런 무례와 비례, 막말과 폭력 그런 일을 일삼는 일은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선생님은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 한번 다시 정독해 보고 여기서 필요한 내용을 잘 흡수해서 나중에 초등교사가 됐을 때 실제 학교 학급에서 어린이 여러분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 주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이 구형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공수법의 실천은 수업 시간에 그 실천 요령을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줄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때 다 같이 실습해 보도록 합시다. 오늘 동영상 강의를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